반갑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실패한 교육과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발표할 박윤희, 이주연입니다. 한국은 영어를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영어 교육의 표본인 국가입니다. 이런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영어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또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가끔은 정말 누군가 한국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 영어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한국의 외국어 교육은 토익 중심 교육, 사교육, 영어 회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토익 중심 교육입니다. 토익은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 숙달 정도를 평가하는 미국사의 영어 시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시험이며 한국의 영어 실력은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가령 토익 900점을 얻었다고 해서 영어 회화 실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되지 못하며 토익 700점을 갖고 있어도 영어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나 필요로 할 법한 토익 시험은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사교육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게 학원에 갑니다. 한 학원의 외국인 강사에게 한국 학부모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코리안 부모 is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My name is Paul Parker and it's 부모님들 request 요청으로 추가 수업이나 과제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nd then 이미 많은 양의 과제물을 해야만 했던 students 학생들은 finally 과제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Thank you. 아이들은 양적으로 말과 개념을 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배운 것을 내면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회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원스쿨,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영어 회화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와서 필요하거나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회화들은 배울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지함보다는 과장과 한국인의 영어와 관련된 특유의 허세를 자극하는 마케팅, 광고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록 속도는 느리고 발음은 이상하더라도 논리적 구조를 갖고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써서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한국의 외국어 교육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대안교육을 찾았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에는 단순히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안다는 실용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알게 됩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를 위해 학년별 외국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아이들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외국어를 배웁니다. 앞으로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는가는 대부분 저학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입맛이 살아있는 외국어 환경에 푹 빠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달려있습니다. 먼저 1, 3학년입니다.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은 그 나라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모국어의 사용은 없습니다. 저학년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입말을 강조합니다. 문법이나 단어의 단순 암기가 아닌 시, 암송,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해 그 언어가 가진 발음과 분위기를 학습합니다. 중간 학년인 4학년, 5학년 그리고 6학년이 되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주된 과제는 쓰기를 통해 읽기를 배우는 것이며 이전 학년에서 입말로 배운 언어로 받아쓰기를 하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또한 외국어의 문법은 모국어의 문법을 다 익힌 후에 가르쳐야 하며 입말과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후 7, 8, 9학년에서 아이들은 역사와 지리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지 그 언어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 과정인 11, 12학년에서는 문학을 통해 외국어를 학습합니다. 한국어로 치면 고등학생 단계인 이때 아이들은 낭만주의 시대의 문학, 셰익스피어의 희곡 등을 통해 외국어를 학습합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과정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발도르프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기 교육이 아닌 모국어 습득 능력이 남아있을 때 모국어와 동일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이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한국의 언어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은 발도르프 교육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단어의 뜻을 외우는 대신 먼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읽기와 쓰기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대신 선생님의 판서를 노트에 받아 적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주된 학습법입니다. 자신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학생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수능과 내신 시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영어 교육과정과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발도르프 교육 제도를 완전히 차용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어 외에 제2외국어를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영어를 알아듣는 나라들은 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외국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평선 학교가 한국의 외국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